왜냐면 연봉을 많이 주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경영자 여러분들이 급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급여를 주는 것과 직원들이 행복하게 직장 생활하는 것 간에는 간극이 좀 있어요. 오늘은 제가 급여를 주는 노하우에 관련된 이야기에 포커스를 하긴 하겠습니다. 급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떻게 급여 설정하고 수당은 어떻게 주고 보상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직원들이 없는 돈에서 참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 이야기에 포커스를 하겠습니다만 결론 부분에서는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좀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한 경영자가 오셨습니다. 연봉 3천 불러도 안 뽑히는데 신입급여 올려야 할까요? 네, 이런 이야기. 지금 최저시급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뭐 한 2,6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근데 이제 그렇게 줄 수는 없죠. 연봉 한 3천 정도 줘야 된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내년도부터 아직까지는 우리 연봉 3천 중소기업의 기준급여 연봉 3천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요 정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요 정도 줘야 되는 거냐. 부담스럽다 이야기해요. 사실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으로 환산되는 순간, 급여로 환산되는 순간 서열화가 되죠. 어찌 연봉 4천 주는 회사보다 연봉 3천 주는 회사가 못한 회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나래비가 세워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종사자 수, 기업체 수를 보면 전체 기업체 수가 어떻습니까? 7,700 약 한 2만 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기타가 9,900이고요. 중소기업이 99.9입니다. 99.9예요. 종사자 수를, 직원 수를 보면 약 80% 정도가 1,800만 명이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은요 430만 명. 그러니까 이건 비율은 좀 다릅니다. 어떤 통계에 보면 88%까지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비영리 단체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래서 9988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99%가 중소기업이고 88%가 중소기업 근로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문제는 뭐냐? 이거 잘 아시겠죠? 불황기에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라. 방금 뭐 스타트업 이야기도 잠깐 해드렸습니다만 립스틱 효과라는 게 있죠. 어때요? 화장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날이 분위기가 좋고 나도 좀 화장할 거리가 많고 그러면 어때요? 목부터 화장을 하죠. 목부터 해서 이렇게 쫙 이마 아니 머리까지 다 아니 뭐 이렇게 팔뚝도 다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고 돈도 없고 그럼 뭐예요? 확실한 효과가 나는 곳에 집중하죠. 그래서 불황기에는 립스틱. 그러니까 저가 화장품이죠. 싸게 확실하게 내가 화장했다라는 이미지를 보일 수 있는 거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입술 색깔이 진해지면은 불황기가 온다. 이런 또 전통적인 경제학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어때요? 투자할 때도 그렇죠. 불황기에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도 내가 취업을 할 때 불황기가 될수록 어디로 갈 심리가 강해져요? 안전한 곳, 공무원, 공기업, 공사, 교사 이 사자로 끝나는 쪽에 인기가 누려지는 겁니다. 스타트업 잘 안 가요.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활황기 때는 어때요? 좀 이렇게 그때는 안전한 곳이다 라는 이미지가 없죠. 각종 사자 이쪽들이 아이고 그냥 별로 재미없는 곳 이런 이미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불황기 때는 안전자산이지만 활황기 때는 어때요? 도전자산이죠. 리스크가 있는 곳이 아니죠. 도전이 있는 곳이죠. 문제는 뭐냐? 지금이 이제 역대급의 불황기가 다가오고 있고 향후에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청년들 늘어날 게 분명합니다. 청년 구직자 직장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2023년도 조사고요. 직장 선호도 대기업이 64.3%, 공공 부분이 44%, 중견기업 36%, 중소기업 15%. 15%라도 나오는 게 뭐 신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퇴사 사유는 뭐냐 했더니 중소기업이 퇴사 사유 1순위가요. 연봉이나 복지 이런 거 참기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예요. 기업 규모별로 퇴사 이유 중에서 연봉 비율을 추가로 물어봤더니 영세한 기업들 통상 5인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5인 이하가 연봉 때문에 퇴사했다가 제일 높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갈수록 연봉 때문이다 비율은 좀 낮아들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뭐냐? 작은 기업일수록 가기도 힘들어하지만 들어갔어도 퇴사가 많고 퇴사하는 이유 중에 1순위가 뭐예요? 연봉 때문이에요. 이건 뭐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이 감소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연령대별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을 봤더니 2003년도에는 그래도 30대, 39세 이하가 47.7%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보니까 지난 20년간 17% 하락해서 30대까지 30%밖에 안 됩니다. 반대로 요 위쪽 있죠? 40대, 50대, 60세 이상도 이제 50%가 넘는 비중이에요. 이거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가속도가 붙어 있죠. 중소기업에는 가속도가 붙어 있어요. 대기업, 이거 연령대별로 보세요. 지금 뭐 이 아래 거는 볼 것도 없고요. 지금 25세에서 29세 신입사원 구간이잖아요. 대기업 366만원, 중소기업 227만원, 30에서 34세 대기업 476만원대, 중소기업 267만원. 자, 40세 볼까요? 여기가 이제 아주 높은 데죠. 아주 높은 데입니다. 40세에서 44세 대기업 671만원, 중소기업 311만원. 50세가 되면 대기업 760만원, 중소기업 299만원. 자, 중소기업은 정점이 어디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40대가 정점이에요. 그리고 50대가 되면 오히려 내려옵니다. 떨어져요. 왜요? 아이고, 좀 나가줘야죠. 월급 비싼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대기업은 어때요? 일반적으로 40대가 되면 퇴사하죠. 승진 못하면 퇴사하니까 남아있는 사람 기준으로 측정한 거니까 올라가겠죠. 평균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높아요? 여기 있죠. 대기업은 55세에서 59세 대부분 임원이 되어 있죠. 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600만원 연봉으로 치면 뭐 1억이 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격차가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대학생들한테 물었는데 취업을 희망하는 곳 인류순위 통합하면 당연히 공기업, 대기업, 중공기업이고 향후 취업 가능성이 높은 곳은 어디냐? 68.6%가 중소기업 들어갈 것 같다. 알아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 이미 청년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갭이 발생하고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경영자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급여 주는 것이 정말 개차반으로 주고 있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계청 데이터에 의하면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죠. 제가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을 지금 나눠서 말씀드리는데 평균소득은 어때요? 고소득층이 가지고 있는 값을 전부 다 합해서 평균값을 누리기 때문에 평균이 위로 올라가는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임금 데이터를 볼 때는 중위값을 봐야 됩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를 전부 다 N값으로 여기고 중앙에 있는 친구의 소득 1998만 원입니다. 1998만 원이 중위소득이에요. 인구 비율로 보면 50%, 중위소득 계층은 전반적으로 62%예요. 중위소득을 어디까지 보냐면 중위소득 플러스 여기 있죠. 150% 값.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 값. 그러니까 중위소득 값을 딱 쳐놓고 거기에서 50% 마이너스 50%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들 클래스 에이지라고 부르고 중위소득 계층을 종종 우리는 중산층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통계의 중산층과 인식의 중산층 차이가 나는 것이기도 하죠. 그것은 제가 다른 콘텐츠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 기준값으로 볼 때에 평균 소득은요, 근로자 기준입니다. 근로자 기준이에요. 예를 자산가라든가 이런 거 뺀 겁니다만. 어쨌든 평균 소득은 2020년에 평균 소득이 320만 원이 있고요. 지금은 이게 364만 원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242만 원, 요거 안 올라왔습니다. 요거 안 올라왔어요. 240만 원대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이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 데이터 좀 가져왔습니다. 요것도 옛날 거네요. 2021년 4천만 원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이에요. 평균이니까 올라가는 거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연령대별로 평균값을 보면 중위값이 아니라 평균값이니까 올라가 있어요. 30대 미만이 2,300이에요. 엄청 낮습니다. 근로자니까
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월급 받는 사람 다 때려 넣은 거다. 이거는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대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보다는 낫다. 요거 보세요. 30대 4천만 원, 알바보다는 상용 근로자가 더 많죠. 40대 5천만 원, 50대 5천만 원, 60대 3천만 원, 70대 2,400만 원. 요 정도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연봉 1억에 관련돼서도 연봉 1억 넘는 직장인은 몇 명일까? 조사해봤더니 전체 근로자의 5.6%밖에 안 됩니다. 연말정산 신고한 사람 숫자니까요. 5.6%는 약 100만 명 정도. 전체 근로자의 단 100만 명 정도만 연봉 1억입니다. 전체 근로자 그렇게 나온다. 보시기 바랍니다. 5%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보더라도 비슷하게 나와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뭐 연봉 1억 안 되면 뭐 이제 인생에서 뭐 좀 어려움이 되고 요즘은 뭐 경제적 자유 뭐 소득의 자동화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 참 최근에 책이 한 권 나왔어요. 자칭 구루들에게서 떠나라 뭐 이런 책이 나왔던데 막 그런 말 해주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로부터 빨리 떠나시기 바랍니다. 연봉 1억 안 넘고 현금 자동화 수익 안 만들고 뭐 주식 투자 안 하면 전부 다 인생 루저일 것 같고 뭐 인생 잘못 사는 것 같고의 느낌을 주는 그런 많은 구루들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SNS가 진짜의 모습을 많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정말 그 찬란한 순간들을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어 놓는 SNS들 현실과 괴리가 있다. 박탈감을 느낀다. 온라인이 행복해 보인다. SNS 때문에 나 피해를 입었다. 뭐 친구나 가족들 올릴 때 양해 구하고 올린 적 없다. 영상 다른 사람이 올린 영상이나 사진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 적이 있냐? 만든 적이 있다. 우리는 온라인상 노출되는 모습이 실제의 나의 삶과 괴리가 있다 보니까 현실이 불행하다, 우울하다, 힘들다 점점 늘어나죠. 그 중에서 핵심이 뭐예요? 연봉이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뭐 너무나 가까운 친구이고 정말 평생 베프예요. 평생 베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직장인 여러분, 연봉 깠을 때 기분이 어떻더이까? 내가 높았을 때도 있고 그 베프가 높을 때도 있죠. 내가 높을 때 솔직히 베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와, 연봉은 내가 더 많이 받네? 이런 느낌이 드세요. 반대로 나랑 베프랑 연봉을 깠는데 그 베프가 나보다 연봉이 높아요. 그러면 우와, 내가 사랑하는 베프 나보다 연봉 높으니까 내가 박수 쳐줘야지,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뭐야, 나보다 예쁘지도 않은데 왜 연봉 많이 받지? 이런 느낌 드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직하게 한번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낮은 신뢰 가운데 편향적 시각만 생기죠. 이렇게 좋은 것만 보이게 되는 거죠.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 신뢰도도 낮다. 악용될 소지가 많다. 정보 믿을 수 없다. SNS 믿지 못할 정보가 있다. SNS와 미디어에 나타나는 상향 평준화된 평균 올려치기라고 그러죠. 평범한 삶이 가려지고 있죠. 내가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열심히 정말 먼지구대기에서 일을 했어요. 먼지구대기에서 일을 하고 음식물 찌꺼기 위에서 일을 하고 커피 가루 그거 청소하고 잘못하다가 바닥에 확 흩어졌는데 그거 손으로 쫙 모아가지고 청소하죠. 그런 모습 올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모아서 동해안 호캉스 가서 바닷가를 배경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잔잔한 일상 한 컷 올리게 돼 있죠. 그렇게 올리죠. 누가 먼지구대기 쓰레기 음식물 찌꺼기를 하는 그 모습 올리는 사람 어디 있어요? 평범한 삶은 오히려 우리는 음식물 찌꺼기, 먼지구대기, 그것이 나의 평범한 삶이죠. 그거 안 올리죠. 동해안 가서 찍어줘. 그것을 우리는 이제 황금 티켓 신드롬이라고 부르죠. 몇 번 안 되는 아주 이 황금 티켓 한 장을 얻기 위해서 윌리 원카,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보면 얼마나 많은 초콜릿을 낭비하고 버리고 그것을 버리죠. 그냥 까가지고 버리고 어떤 부잣집 아이는 그냥 직원들 시켜가지고 그냥 다 버리게 만들죠. 그리고 이 한 장을 얻죠. 다행히도 이 아이는 하나 샀어요. 정말 가난한 집인데 내가 정말 애써가지고 그 돈 탁 얻어가지고 가서 딱 하나 샀습니다. 딱 하나 샀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주인공입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죠. 김기현 교수도 내가 원하는 것이 외부에서 주입된 욕망일 수 있다라는 거. 조던 피터슨 교수도 우리는
타인이 아닌 우리의 삶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과만 비교해라. 이 자크라캉, 프랑스의 정신심리학자이죠.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자 여러분들도 어때요? 끊임없이 비교질 당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 비교하기도 하죠. 특별히 뭘 비교할 때 어깨가 쭈그러들어요? 연봉 비교할 때 그렇습니다. 돈이 없다면 최소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급여 구성에, 저희가 현장 가서 컨설팅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곱하기 n승이 되지 않도록 대칭을 파괴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30명 있다고 한다면 그 30명이 모두가 똑같은 직군의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개발자도 있고 디자인 직군도 있고 영업 직군도 있고 물류도 있고 때로는 연구개발직도 있을 거예요. 중소기업으로 시작을 하면 직원들 5명, 10명 될 때 대부분은 같은 직군으로 형성돼요. 그러다 보니까 입사하면 신입사원 연봉 2,8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설정하시죠. 그런데 점점점 회사가 증가하면 어때요? 다른 직군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때 직군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물류 직군은 이게 예를 잘 들어야 되는데 물류 직군은 3,000만 원 주기로 했으면 개발 직군도 3,000만 원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만이라도 약간 급여 수준을 조금 바꿔서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부담스럽다면 개발 수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적용하시면 되고, 디자이너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회사인데, 우리는 디자이너가 중요한 회사인데 디자이너가 계속 퇴사해요. 다른 쪽은 퇴사 안 하는데 디자이너가 계속 퇴사해. 그거 급여 때문입니다. 1순위 급여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디자인 수당이라고 해서 디자인 직군을 채용을 하되 원칙은 지키지만 수당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직군급을 사내 직군급입니다. 이게 산업 직군급 아닙니다. 사내 직군급을 해서 곱하기 n승이 되지 않고 그 직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분화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당제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직급에는 기본급을 주고 직책에는 수당급을 줍니다. 열심히 일하는 대리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대리, 과장보다도 훨씬 더 퍼포먼스도 좋고 과장 승진 빨리 시키고 싶지만 회사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과장 승진은 못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 직원들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네, 수당제를 적극 활용을 해서, 수당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친구에 대해서는 기본급은 올리지는 않지만 도전 수당이라고 하셔도 되고 격려 수당이라고 하셔도 되고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당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과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급 제도만 운영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우는요, 1년 단위의 집단 성과급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올해 매출이 예를 들어서 50억이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한 60억을 목표로 잡으면 한 10억 정도 더하면 이익은 글쎄요 한 2억 정도는 나오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함께 열심히 해서 2억 정도 나왔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는 직원들과 성과급으로 공유하고 한 1억 정도는 내년을 위한 재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한 5천만 원 정도는 주주에게 배당하고, 경영자 여러분들도 주주로서는 배당금 가져가셔야죠. 그리고 한 5천만 원은 예비비로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집단 성과급을 시작을 하되, 다만 성과의 단위는 고려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영업 중심이다. 1년 못 기다립니다. 1년 못 기다립니다. 관리직이다. 1년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업 출신이에요. 근데 전 직원이 다 잘해야 성과급을 준대요. 그러면 이제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썸의 게임이 좀 있습니다. 나의 고관여가 좀 들어가죠. 그러니까 영업부는 개인 단위로 해주는 게 좋고, 관리직이나 생산직은 팀 단위로 하는 게 좋고, 성과급을 책정할 때도 성과의 단위와 기간에 따라서 성과급 책정 방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반드시 기간을 명시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성과급의 경우도 이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의료기기 회사 이야기인데 성과급을요, 그 경영자의 마음속에는 1년만 하려고 영업이익의 23% 계산을 쫙 했죠. 엑셀에 향연이 나오죠. 계산을 했는데 영업이익의 23% 이것을 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때 지급을 했으니까, 이제 23%를 지급했으니까 23% 성과급의 효과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23% 또 해야 됩니까? 아니죠. 좀 더 도전적으로 해야죠. 생산성은 증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16%로 낮추려는 소통을 이제 한 거예요. 경영자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획실한테 하라고 그랬는데 밀란이 발생했죠. 왜 그러냐? 우리 돈을 왜 뺏어가냐? 벌써 우리 돈이 된 거예요. 우리 돈 왜 뺏어가냐? 그래서 굉장히 황당해가지고 저한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컨설팅 할 때인데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간을 명시했어요. 제가 물어봤죠. 기간을 얘기 안 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히 1년이라고 생각한 경영자와
너무나 당연히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기대한 직원들 간에 갭이 생긴 거죠. 1년 동안 그 대화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 회사 굉장히 어렵게 16%로 바꿨습니다. 바꾸는 절차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지 않고 바꾸긴 바꿨는데 굉장히 어렵게 바꿨어요. 그리고 이것도 후유증이 있어요. 1년 지난 다음에 퇴사한 사람들, 경우에 따라서 2년 후에 퇴사한 사람들, 특별히 관리자들 있죠? 내용 잘 아는 사람들, 이 아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그 사람들이 23% 규정에 근거해가지고 노동부에 진정하는 바람에 나중에 그런 분들은요, 다 돈 줬습니다. 다 돈 안 줄 수가 없어요. 다 돈 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핵심 직군에 대한 급여, 수당제, 성과급 반드시 기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앞에다가 2024 하반기 특별 성과급 반드시 명시하셔야 2025년도에는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최소 분기에 한 번은 리더와 구성원 간에 원오원 미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연말에 연봉 재계약하러 만나니까 경영자 어때요? 다 밀리잖아요. 나 열심히 했고 성과 잘했어요. 나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직원 앞에서 경영자가 어떻게 너 열심히 한 거 아니야. 너 놀았어. 어떻게 이런 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여 책정에서 직원이 하는 말은 열심히 했어요. 회사가 하는 말은 돈 없어. 이 말밖에 없어. 그러니까 연봉 재계약할 때 만날 수가 없죠. 가능한 안 만나고 싶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봉 재계약할 때 미팅도 안 해주냐? 현장에서도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최소 분기 1회 여러분도 관리자가 세워졌으면 관리자를 통해서 관리자가 없다. 경영자가 분기 1회는 원오원 미팅을 하셔서 어때요? 성과에 대한 이야기와 성장에 대한 이야기 하시란 이야기입니다. 가인즈 캠퍼스에 원오원 미팅할 때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되는지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 개 버전이 올라가 있으니까 가인즈 캠퍼스 회원 여러분들이시니까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부터 저희가 새롭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라이브 방송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지만 아무래도 가인즈 캠퍼스 회원분들을 위한 존중을 담아서 이 라이브 방송은 이번 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유튜브에 공개해드리고 6시가 되면 이제 숨기기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라이브 방송이 끝나면 유튜브에서는 숨기기 처리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인즈 캠퍼스에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저희의 공급자적인 마음과 회원분들을 존중하는 고객 마음도 함께 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